병이 선의인 경우 갑은 병에게 X 도자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08조 2항 통정의 허위 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했죠. 네, 조문 그대로고요. 선의니까. 만약에 이 병이 이거를 과실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선의의 제3자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선의이기만 하면 대항할 수 없죠. 그래서 갑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4번 틀렸네요. 과실인 경우에도 선이랑 똑같다. 19번 통정허위 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되게 이런 문제 객관식에서 되게 많이 나오죠. 가장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자, 어떤 소비대차에기에서 가장 소비대차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모르고 양수를 했겠죠.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에 들어간 자이기 때문에 2번 맞고요. 3번 저당권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 실행행위에 의해서 부동산을 매각받은 자,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게 해서 경매가 이루어졌든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람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죠. 경매사안이니까. 다 2번 3번 다 제3자에 해당하고요. 가장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전세권을 설정받은 자, 네, 뭐 어떤 또 가장매매가 있어가지고 이 법률 행위가 있은 다음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그 매수인으로부터 전세권을 설정받았죠. 그럼 이 설정받은 사람은 이게 선의로 모르고 설정을 받았으면 유효하게 이제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어떤 그런 통정 허위 표시, 이런 가장 무슨 뭐 대차, 저당권 설정, 매매, 가장 행위가 있고 그 이후에 새롭게 그걸 토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에 들어간 제3자에 다 해당합니다. 1번은 채권이 지금 가장 양도가 됐으면은 양도인에서 양수인에게로 채권이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가짜로 지금 양도가 됐다는 얘기인데, 양도 양수가 됐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채무자는 지금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무자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이 가장 양도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들어가고 자시고 한 게 없기 때문에 1번이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건 객관식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 박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서 제3자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라, 해당하지 않는 것만 골라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객관식 기출에서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그냥 객관식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까지만 골라내면 되고, 굳이 판례를 하나 찾자면은 80년도 판례인데, 통정허위 표시에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허위 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한 이외의 자로서 2차 답안에다가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베껴줘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베스트 판례 중에 하나죠. 이 제3자 들어가는 거, 명의신탁, 매매 해제됐을 때, 그 다음에 통정허위 몇 가지 있죠. 따라서 소해인 A가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피고로부터 차용하고 담보조로 가등기를 격려하기로 약정한 후 우려하여 가장 양도한 후 피고 앞으로 가등기를 격려케 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는 형식상은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새로운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통정허위 표시에서의 제3자로 볼 수 없다. 이게 아마 이거 그냥 판례를 읽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어떤 사안이냐면, 원고가 피고한테 소를 제기했는데 상고가 기각당했죠. 지금 원고이자 상고인이잖아요. 네, 상고를 기각당했다는 거는 원고가 최종 패소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원고가 성업공사였습니다. 지금 캠코죠.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다음 피고가 이신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신호가 이긴 거죠. 상고를 기각당해가지고 상고인이 졌으니까 피상고인인 피고 이신호가 최종 승소한 거예요. 그럼 이제 원고가 졌기 때문에 당연히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겠죠. 진 사람이 부담해야 되니까. 다 성업공사가 이신호에게 소를 제기했다가 최종 패소를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무슨 내용인가 본가 하니, 일단 이전에 그냥 설명 한번 따라와 보세요. 조선재련 주식회사라는 데가 있었는데, 옛날 판례니까 80년도 판례니까 지금은 없는 회사겠죠. 당연히 회사 이름이 뭐 변경되었거나. 조선재련 주식회사가 매도인이고 손왈승이라고 하는 개인이 부동산을 매수했어요. 이 조선재련 주식회사한테.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돈 지급하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받아오면 되죠. 근데 이 손왈승이 돈이 없어가지고 누군가한테 돈을 꺼가지고 이 부동산 매매 대금을 마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 이신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제쳐두고, 이신호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이 돈을 가지고 조선재련 주식회사하고 계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빌려서 돈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부동산을 샀습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샀으니까 이제 자기 이름으로 손알승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돈을 차차 갚아 나가면 되겠죠. 뭐 둘 사이에 약정이 있겠죠. 돈을 어떻게 갚기로 하는. 자, 그 약정이 뭐였냐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손알승이 그 빌려왔던 대금을 갚지를 못하면 그러니까 그 은행처럼 근저당 걸어놓은 대출해준 은행처럼 이 이신호가 그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해가지고 부동산을 갖고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담보조로 이신호한테 돈을 빌리면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과 동시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신호한테 가등기를 해주기로 한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 손알승이 본인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를 않고 이 장인석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장 매수인이죠. 가장 매수인. 본인이 매수를 했으면서 본인이 매수인이니까 본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 이름으로 하지 않고 가장 매수인 장인석을 내세워가지고 이 사람 이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신호에 대해서 그 가등기 해주기로 했잖아요. 가등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이신호 입장에서는 일단 이 은행과 마찬가지죠. 은행이 담보대출을 해주면서 그 대출한 사람 채무자의 부동산에다가 근저당을 설정을 하죠. 그러다가 채무자가 3개월 이상 돈을 못 갚으면 그 원리금을 연체를 하면은 경매에다 넘기죠. 그럼 그 부동산을 매각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대출금 못 갚은 거를 대신 은행이 변제를 받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신호는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명의가 손알승이든 가장 매수인인 장인석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신호는 그냥 손알승이가 돈을 제대로 안 갚는다? 그러면 그냥 누구 이름으로 돼 있든지 간에 가등기 걸어놨으니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해가지고 부동산 갖고 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은행이 채무자에다가 근저당 걸어가지고 대출이 나갔는데 그 부동산의 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은행은 아무런 상관이 없죠. 은행은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그냥 소유권이 넘어가든지 몇 번을 넘어가든지 이 채무자가 돈을 제때 안 갚는다? 그럼 은행은 그냥 그 부동산 근저당 넘기면 돼요. 그러니까 근저당이 걸려있는 부동산을 애초에 산 사람이 잘못이죠. 이 부동산은 만약에 경매가 넘어가면 그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부동산 갖고 가버리고 이 부동산을 매매했던 그 사람은 부동산 그냥 졸지에 날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누구로 돼 있든지 간에 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이나 아니면 이게 돈을 빌려준 개인이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를 미리 설정해 놓는 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 피고 이신호 입장은 이렇고, 지금 이제 손알승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장인석이라고 하는 가짜의 매수인을 내세워가지고 장인석 이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왜 손알승이가 본인 이름을 안 하고 장인석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가장 매수인을 내세워서 했냐? 본인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자기 명의로 지금 부동산 재산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손알승의 채권자들이 이 손알승한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채권 실행을 위한 그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자기 이름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빚이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본인 이름으로 해놓지 않고 남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하듯이 이런 식으로 가장 매수인을 내세워서 장인석으로 그냥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놓은 겁니다. 자기 채권자들한테 이거 뺏기지 않으려고. 자, 이렇게 해서 둘 사이에 이렇게 가장 매수인을 해서 장인석을 내세웠어요. 이 둘 사이에서는 이건 통정의 허위 표시죠. 그럼 이때 이 피고 이신호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상관이 없죠. 아까 지금 여기 19번에 1번 보면 채권의 가장 양도,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이렇게 채권을 가짜로 주고받음에 있어서 채무자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무 상관없죠. 그냥 이 사람은 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죠. 이거하고 지금 같은 식인 거예요. 여기도 지금 손알승이 조선재련으로부터 부동산을 사면서 지 이름으로 안 하고 장인석의 이름으로 했어요. 이게 통정허위죠. 통정허위인데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이 손알승이가 지 이름으로 하면서 피고 이신호한테 가등기를 해주기로 했던 그 계약이 있어가지고 장인석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해준 게 이게 무슨 새로운 이해관계가 아니다 이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누구 이름으로 되든 상관이 없고 가등기 해준다고 했으니까 가등기만 제대로 해줬으면 이신호는 아무런 불만이 없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이렇게 돼서 이 손알승이의 소유권 이전 등기로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원래 가등기를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얘네 둘이 이렇게 가장 매수인을 내세우는 바람에 장인석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거기다가 가등기를 걸었단 말이에요. 피고 이신호가. 그럼 이신호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누구 이름으로 돼 있든지 간에 가등기만 걸어놓으면 상관이 없을 뿐더러 이 사람은 이 손알승과 장인석 사이에 그 매매는 아니죠. 이건 매매는 이렇게 한 거고